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초반 부동산은요, 빠른 감을 잡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대상이 아닌 지역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설명했던 뭐 청량리역이나 미아사거리역을 들 수 있고요. 이번 대책은 좀 시간이 2년 좀 넘게 지났네요. 2017년 8월 2일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더 강력하게 다가오면서 좀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처음 보시면 우리 실수요자분들한테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일단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 부분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보통 일반인 분들은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위에 X표 그냥 닫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2017년 8월 2일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이번 대책입니다. 보통 원문이 읽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 좀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처음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지를 잘 않아요. 이번 서울 아파트 가격 대부분은 9억을 다 초과했어요. 특히 신축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5억 초과하는 게 대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간 지역들은요. 그 외 지역들도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 시장을 좀 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15억 초과가 되는 부분 말고 안 되는 분들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LTV가 좀 강화됐습니다. 제가 전에 뭐 세제 부분에 설명드렸지만은 LTV는 이제 그 투기 지역과 그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40%에서 저기 9억 이하까지는 40%, 초과분에서는 20%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억 말고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한 2천만원 손해봅니다. 초과 부분에서는 1억당 한 2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더라고, 계산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9억 초과될 때 1억당 2천만원씩 좀 갑니다. 여기 보면 좀, 이거 부분을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지, 그냥 만약 대출을 받았다가는 그 금액이 모자라서 다른 사채나 뭐까지는 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집을 살기 전 저는 항상 그래요. 은행에 가셔서 우리 계약이 먼저 중요하지만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받고 최종 확인한 다음에 계약금 넣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계약이 안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건 제 스타일이니까요. 전에도 제가 그 12월 16일 그 세제 부분에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이 DSR 얘기입니다. DSR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반복하겠지만 이거 하고 있지만 그 월급, 우리가 연봉 대비 그 원리금 이제 균등 상환할 수 있냐, 거기다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예전에는 은행권에서는 한 40%, 뭐 비은행권에서는 한 6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DSR이 다 충족해가지고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뭐 신용대출이나 뭐 집담보대출이나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쓰잖아요. 그까지 해가지고 더 엑기스까지 다 충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2021년까지는 40% 이하로 다 줄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월급 기준 부채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들어갔지만 더 줄이겠다는 거니까요. 좀 많이 힘들겠습니다, 진짜로. 좀 전에 그 LTV 얘기할 때처럼 우리가 대출을 받기 전 꼭 은행 가서 꼭 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꼭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제가 글을 넣었는데요. 은행 대출 상담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한번 꼭 받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법이 바뀌다 보면은 귀찮거든요. 더 보기도 싫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도 이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린, 이것만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실주가, 소유자나, 그 웹분들도 이런 게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설명드렸는데,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것만 알아도, 이번 대책에도 어느 정도 다 소화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정지역 내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딴 지역도 아니라 조정지역 내입니다. 한번 볼게요. 2019년 12월 16일 전후로 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조정내에. 이번 조정지역 내 비과세 요건 강화는요, 정말 진짜 리얼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지역에서 조정내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거죠. 비과세 요건도 완전히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나는 거죠. 어렵게 만들었으니 어찌 보면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놨다가 이거를 거기 계획을 잘 짜셔야지 대책을 그냥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분석을 금방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도 먹고 살고면 이게 나오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진짜 벌써 부동산에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금 부분에 제가 절세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좀 빠졌어요. 세금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청약은요, 거주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실수요자들만 찾는 건데요. 이 뜻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저희처럼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곳에 오래 살거든요. 잘 이사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투자를 하고 뭔가 집을 사고 해야지만이 움직이지, 근데 이 청약 조건이 1년에서 2년 바뀐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대해서요, 비조정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 비정지역에 이사가고 비정지역에서 조정지역에 이사가면은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오는데 조정에서 조정지역에서 가는 거는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지역하고 비조정에서 완전 구분되는 게요. 9억이냐, 9억 초과가 되냐, 이런 부분에서도 완전 조정하고 비조정에서 완전 구분을 뒀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조정 지역 투자가 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꼭 비조정 지역이 낫다, 안 낫다, 이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지금 말하는 실수요자는요, 우리가 말해서 서민인데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정지역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비조정지역은 일단 혜택도 좀 있고요. 금액이 좀 높을수록. 근데 아직 오를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은 지역들도 많아요. 찾다 보면요. 제가 아직 많이 올리지 못했지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린 건 청량리나 미아사거리 쪽은, 경전철도 들어오고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신규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조금, 아니면 저는 여기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쪽 지역을 설명드린 건데, 만약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언제 5년, 7년, 특히 저희처럼 젊은 분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만약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부동산 대책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는 거를 잘 아셔야 되고요. 제가 좀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 비과세 요건 간을 잘 아셔야 되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요. 그리고 DSR 축소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그 요건만,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왔어요. 이걸만 좀 아셔도, 이번 시간은 뭐 좀 유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LT 강화. 9억 초과당 1억당 2천만원씩도 추가됩니다. 뭐, 나머지 위에는 제가 그냥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린 거고, 설명드리기 위해 2017년 8월 2일 대책하고, 이번 2019년 12월 16일 대책을 설명드린 겁니다. LT 강화가 된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 DSR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그리고 조정지역 내 비과세 강화 이런 부분만 조금만 그 큰 틀의 그 단어만 알아도 이번 대책에 있는 실수요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